자, 일단 저희가 또 간밤에 많은 일들이 네.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99,000까지 네. 도달을 99,500 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거의 1 0 네 0 10만 고지. 딱 가려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거래하려다가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무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정말 기회를 주지 않는 코인 네네. 시장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외 주식으로도 풀어볼 거거든요. 그 네네네. 부분을 이제 본부장님이 맡아서 또 해주실 거기 네네네. 때문에 한번 이야기 바로 네.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문제지 넘길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왜 상승을 계속하고 있냐 분석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친암호화폐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고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담직 같은 걸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트럼프의 그 어떤 이행하는 모습 정말 음.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반면에 뭐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좀 나중에 이제 이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막 계속 저 그 얘기 준비 안 했어요. 마음껏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전담직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차피 이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돌지는 않는 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돌아가야 되면 대응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발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경제의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들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이제 그 뭐지 구글이 떨어지면서 음. 이러다가 이거 비트코인이 시총 1위 하는지 모르겠어요. 1위까지는 좀 1위는 금이니까. 아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예, 볼게요. 왜냐면 말씀해 지금 보세요. 네. 아마존이 구글이 떨어졌어요. 아마존 음.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닿으면 제가 볼 때 최소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세면 음. 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구글이랑. 네, 그러니까 구글이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맞네요. 이것도 아마존 이따 밑으로 바로 떨어졌기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네. 지금 구글이 뭐 해체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 크롬 해체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되면서 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만 하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구글을 따라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의 뭐 사이즈나 시총을 보면 매그니피션트 7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엄청 빅테크 중에 엄청난 음. 기업의 사이즈인데 이걸 과연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해외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뭐 잘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또 약간 팁을 드리면 ETF나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쪽도 이제 좀 투자해 보시면 매력적일 것 같아서 약간 그 음.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마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라홀딩스라고 제가 이제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마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자체는 이제 그 채굴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을 운영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보안과 지원을 하고 있고 2024년이죠. 올해 이제 11월에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14년 비트코인 생산량이 전월 대비해서 2% 정도 증가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171 BTC라고 BTC가 뭡니까? 비트코인이요. BTC가 BTC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니까 그 172개의 정도를 비트코인. 그 네. 정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이제 채굴하는 능력이 채굴량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170개를 채굴하고 예, 있다는 예.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평가해 볼 수 없는 게 이전에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좀 2% 같이 봐야 될 증가했답니다. 것 전월 대비해서. 같아요.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려운 거 음.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는 게.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를 한 거는 일단은 반감기랑 크게 반감기가 상관없습니까? 네, 그쵸. 반감기가 이미 지난 이후의 집계이기 아, 때문에 그 전에 막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좀 더 그 예전이 훨씬 음.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과 성장 계획에 대해서 그 많이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지금 이게 채굴 사업 쪽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10월 16일 날 2,483만 BTC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3만 달러겠죠. 3만 달러 BTC를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370 BTC를 그때 매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채굴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쵸. 그런 거고 현재 매도를 하셨구나. 네, 그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중은 네. 1만 아. 2,837개 BTC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굴을 해서. 한번 그거랑 지금 1억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곱하기 해보면 대충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 한 달간 주가가 2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현재 가격은 24.18달러 정도 되고 그 전문가들은 30달러 이상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낮게 잡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채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엇 플랫폼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똑같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텍사스 중부 쪽에 텍사스가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쪽에 가 있고 세금도 이제 많이 오레곤이나 텍사스 쪽은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를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11월 기준으로 개발 용량 기준은 북미에서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18.55% 상승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블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블록 SQ라고 이제 코드 네임은 SQ인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Q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보시면 블록이 있네요. 잠깐 보여드리겠어 화면으로. 주가 요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블록이라는 회사거든요. 오늘도 올랐네요.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있고요. 블록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 플랫폼 스퀘어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송금 및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캐시앱을 통해서 핀테크를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보시면 고점을 보시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고 한 달 기준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면 2021년 7월 이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1년 사이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년 사이에는 지금 고점을 가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잘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최근 한 달 동안 27%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92.70달러고 적정 가격은 100달러 이상으로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들은 일단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있는 회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간접적으로 ETF 부분이 좀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국내와 다르게 해외는 진짜 관련된 주식들에 관해서만 관련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내는 테마주라서 전혀 관련도 없는데 막 테마 막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죠. 왜냐면 특히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손 한 번 잡아도 네, 진짜 네. 관련주였구나 그런 이럴 것뿐만 정도로. 아니라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동문이다 이런 것들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기도 전혀 하고. 뜬금없고 이제 그 해리스 주가 국내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리스 저는 해리스나 트럼프 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리스 주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해리스 혜택 주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마주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웃긴 거거든요. 네. 아니 경선 주자고 우리나라랑 별 관계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이제 맞아요. 그 해리스 주를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현혹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좀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채굴하거나 뭔가를 수익을 내는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세 기업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채굴 기업 몰랐거든요. 네네. 자세히. 근데 요번 기회에 알아가네요. 네, 실제로 반영이 됐네요. 네, 많이 반영이 보통 한 10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상승이 반영이 됐네요. 한 달 또에서 그 정도 많이 된 거거든요. 네. 주가가 30% 이상 빅테크 기업의 30% 테슬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 네, 그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블록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했으니까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게 핀테크도 하니까 채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의 거래 부분이나 핀테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